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86.70포인트 0.7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쇼크에 외국인이 1조 3천억 넘게 순매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4,610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683.49포인트 0.20% 외국인이 647억 순매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36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연기금이 2,700억 그리고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상호 관세 발표에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또한 내일 탄핵 심판 선고 이벤트를 앞두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 1,467.00원 0.29%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엔화가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정치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프트캠프, NX, 코나와이, 형제 INC 등 이재명 관련 종목, 그리고 노을, DTNCRO, 오파스넷 등 한동훈 관련주,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대형포장 등 김문수 관련주, 넥스트아이, 삼보산업, 이준석 관련주, 써니전자, 안랩 등 안철수 일부 정치 인맥 관련 종목들이 테마가 상승했고, 또한 이 과거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카카오페이도 일부 카카오그룹도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정책주로 부각되고 있는 대성창투, 오픈롤, 사람인 등 일자리 관련주,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꿈비, 메디앙스 등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을 비롯해서 IMBC, 디지털조선, SBS 등 미디어, 방송신문 테마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유라테크, 프롬파스타 등 세종시 관련 종목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이죠. 내일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탄핵 소추안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적 300명 중 203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후에 111일 만에 인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마지막 변론기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이에 따라 21대 대선이 6월 3일 이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성장 사이클 구간 진입 분석 소식이 나오면서 디어유, 노머스, SM, 하이브, YG 플러스 등 일부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NAT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망을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환율 관세 등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산업 자체가 성장 사이클의 긍정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해서 연초 이후 엔터 산업 주가는 낮은 관세 위협이 주는 안정감, 고유 효율 환경에 따른 수혜,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대체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왔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동안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져 온 차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현재 엔터 산업 주가는 조정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단기 조정을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공고한다고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훅 자국에 추가로 직접적 관세를 얻는 상호 관세 부과 방식을 발표한 가운데 엔터 등이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관세 무풍지대로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의약품이 제외되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바이넥스 등 제약주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의약품을 비롯한 일부 품목은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할 품목별 관세 대상에 의약품이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K바이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의약품이 관세 부과를 피한 가운데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됐으므로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이슈이지만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국내 제약 바이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국내 기업의 호재를 작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형 바이오 의약품 CDE 업무가 활발한 나라가 유럽연합 EU와 스위스, 싱가포르, 한국이라면서 여기서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한국의 25% 관세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높아 국내 기업의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올여의약품이나 완제의약품은 어디에 적용하든 국내 기업에 영향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서 의약품이 제외되며 그동안 관망심리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신영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정이 산불 피해지에 조립주택 2,700동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모듈러 주택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금강공업, 자연환경, 일부 모듈러 주택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금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산불 피해 지원 대책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당정은 산불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설치와 주택자금 융자,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우선 시급한 주거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고 주택이 유실 및 파손된 이재민에는 재주택복구자금 용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필 국민의힘이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 3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 추경도 편성도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상호 관세율을 34% 부과하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노바텍, 성한 머티리얼즈 등 히토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해서 상호 관세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번 상호 관세는 기본 관세에 이른바 취약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등에는 기본 관세 이상이 34%를 부과를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국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반격 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발표 속에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기술주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ISC, 동진세미캠, 테크잉, PSK,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주,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IT 관련주, 앱젠, 이메이드맥스, NC소프트, 시프트업 등 게임, 모바일 게임 종목 등 기술 성장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날 발표한 이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가별 관세율이 우리나라는 26%를 비롯해 중국은 34%, 유럽연합 EU는 20%, 베트남은 46%, 대만은 32%, 일본은 24%, 인도는 26%였고 태국은 36%, 스위스는 31%, 인도네시아는 32%, 말레이시아는 24%, 캄보디아는 49%, 영국은 10%, 남아공은 30%를 적용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 관세는 기본 관세와 이른바 취약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본 관세는 5일날 시행을 하고 또 취약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는 9일날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도 기본 관세 이상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의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였으며 또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도 급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발표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자동차 비관세 장벽을 비판하면서 이 자동차 2차전지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HL만도, 경창산업, 코리아 FT, 금호타이어, 넥슨타이어 등 자동차 대표주 부품 그리고 부품 타이어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머티, SK이노베이션, LNFT,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호 관세 발표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차기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런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만들고 있고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94%가 일본에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요타가 애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 대를 미국에 파는데 GM은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도도 매우 조금만 판다며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한 관세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이며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호관계세 발표 후에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하면서 가상화폐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인바이오젠, 티사이언티픽, 다날,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화폐 종목들도 테마도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강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1억 3천만 원대까지 반등했지만 발표 이후에 1억 2,200만 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 기준은 8만 8천 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이내 8만 2천 달러까지 급락했으며 오후 4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8만 3천 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1억 2,300만 원에서 부근에서 2,300만 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0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됐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하려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힘든 시장이었는데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